외인 7거래일 연속 팔자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 증시의 향방은 도대체 어디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오전에 우리장 오늘 반등 나오겠거니 기대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미국장이 항상 급등해서 마감을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보합권에서 출발하면 끌어올릴 텐데 꼭 이제 1% 2% 상승 출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차익 실현의 기회로 막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제도 이제 우리가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화요일 출연자분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시장이 지금 지난번 나왔던 저점이 진바닥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저점을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진바닥이라고 하면 전 금요일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금요일장의 바닥이 그것까지도 깨고 내려갔다 올 수 있는 장이냐 아니면 그거는 일단은 바닥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숙 대표님이 지금 생각이 많아지시네요. 네. 이거는 김영철 대표님한테 먼저 물어보죠. 네.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요일장을 깨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이 뭐 반등을 한 부분들도 일단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 반등의 세기가 뭐 강하게 빠진 만큼 리바운드가 일단은 좀 강하게 나온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을 그간 끌어올렸었던 부분들이 테크 관련된 기업들이었고, 그다음에 풍부한 유동성이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번에 시장이 빠지면서 다시 페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또는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코멘트를 해놨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시장은 상당히 좀 강하게 미국 시장 기준으로 움직였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저점을 강하게 하회하지 않거나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시장은 국내 시장은 금요일 저점을 깰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단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미국 시장을 들어올린 부분들이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이제 가능성,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인데 50bp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이미 받아들여 놓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에 좀 빠르게 반영을 한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50bp를 인하할 가능성이 한 90% 중반 이상으로 잡히는 것 같고 25bp가 한 5% 정도밖에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카드를 좀 남겨둔다라는 측면에서 25bp를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립 서비스로, 그러니까 구두로 추가적으로 좀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미국 경기에 대한 시그널이 좋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카드로 만약에 열어놓으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실망 매물을 내놓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자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내놓을 부분들이다라고 하는데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저점을 좀 깨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한 가지 좀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외국인 쪽의 지속적인 순매도인데 금액이 상당히 세긴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가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어쨌든 확진자가 빠르게 검사 속도가 워낙 좋고, 그 다음에 검사를 빠르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큰 우려감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사실 기관은 어느 정도 좀 관망되지 수급 조절을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 물량 또는 투매가 나왔을 때가 시장 저점이다라고 과거의 경험적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해 왔었고, 그리고 그게 상당히 좀 많이 맞기도 했었습니다. 코스닥에서 신용 잔고가 많이 쌓였을 때 그 신용 물량이 이제 흔히 말해서 바닥에서 반대 매매나 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조금 흔히 말하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라이언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희망을 걸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단순히 개인 투자자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빠지는 구간 동안 말 잘 담아서 이제 반등할 때 잘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관점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증시 주변에 자금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쨌든 유동성이 분명히 증시 주변에 CMA 잔고랑 그다음에 고객 예탁금에 분명히 잔고들이 작년 8월 말 대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자금들이 지금 외국인들의 매물을 상당히 받아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금들이 사실 딱히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않을까. 뭐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쪽으로도 가기도 어렵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주식시장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주변에서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에 빠지면은 개인들은 여전히 뭐 매수를 계속 해갈 가능성이 좀 높고 이번 시장은 어쨌든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가 조금 멈추면은 어쨌든 뭐 시장은 조금 더 반등을 좀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한 가지는 이제 조금 뭐 아쉬운 거는 오늘장이 일단은 뭐 상승 출발해서 음봉으로 내려온 건데 요거는 어쨌든 갭을 메꾸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이러한 캔들이 어쨌든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시장이 빠르게 뭐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뭐 상승 출발을 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고 상승 출발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만으로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지 않거나 조금 약화되면은 시가 대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한 흐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미국 시장이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어쨌든 상승 출발해서 뭐 단음봉 내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계속하면서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략을 짜신다라고 하면은 종가 부근에 일단은 뭐 트레이딩 전략을 좀 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뭐 V자 반등은 사실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저도 약간 뷰를 바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종목들을 조금 잘 피킹을 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번 금요일 저점을 깨고 내려가진 않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긴 하지만 또 몇 가지 또 단서를 또 달아주셨습니다. 네, 단서는 항상 중요하죠. 왜냐하면 단서가 없으면 제가 뭐 시장에 정말 뭐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뭐 돗자리 깔고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예측보다는 어쨌든 좀 대응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응의 기준점을 일단은 단서로 잡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좀 근데 그 말씀드려봤습니다. 단서라는 부분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일단 뭐 FED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실제 실물 경기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나선다. 근데 이제 25bp를 인하를 할 거냐, 아니면 한 번에 두 단계인 50bp를 인하를 할 거냐. 근데 뭐 시장에서는 50bp 정도는 인하를 해야지 먹힌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나 이제 뭐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25bp를 인하를 하면서 다음에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할 경우 그때는 시장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대치보다 낮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서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머릿속에 담고 연준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여기서 이제 추가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다시 또 미끄러질 수 있느냐 뭐 그 부분은 좀 예상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또 이제 G7도 있지 않습니까? G7에서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이 G7 국가들이 이제 뭐 공동적으로 같이 뭐 금리 인하를 한다거나 뭐 경기 부양책을 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어떤 안들이 나올까 시장을 살리려는 어떤 공통된 뭐 성명서를 발표를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와 관심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우리 최종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좀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100선 내외 쪽에서 추가적으로 2, 3% 조정을 받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었고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좀 생각해 볼까요? 자,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2017년부터 올리기 시작했을 때 자, 시장에선 어땠습니까? 미국 증시가 2018년도에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자,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가 언제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했었냐면 2018년도 12월 달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자,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시장에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미국 증시 어땠습니까? 올랐습니까? 올랐죠. 자,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자, 전 세계 증시가 자, 미 증시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데 자, 미 증시는 바로 유동성의 힘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미증시에서 유동성의 힘, 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랠리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1980년부터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보니까 1980년대 대폭락이 있었을 때 그리고 우리 밀레니엄 때였습니다. 1999년도에 대폭락이 있었을 때 그리고 2007년도에 대폭락이 있었을 때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자산 가격 버블 현상이 일어나면서 금리의 인상 시기에 경제 혼란이 왔었고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얘기해보면 지금 금리는 어떻습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2020년 3월 달에 예상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자 50bp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0bp가 대략 91.5%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5bp 정도가 8.5%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의미겠죠. 자, 또 한 가지가 중국 쪽에서도 역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을 때는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시장에서 확장의 속도가 만약에 꺾이게 된다라면은 그 즉시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제가 G7 회의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약간 뭐 실망감이 되면서 오늘 우리나라 주가가 상승하다 말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금리 정책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환율 정책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환율 정책을 보시면 어떤 것을 보셔야 되면은 위안화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었죠. 자, 또 한 가지가 그죠. 위안화가 고점을 찍고 위안화도 역시 이제 강세로 전환되면서 원화도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자 외국인들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6개월 내에 외국인이 한 7조 원 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작년에 외인들의 매도가 나왔던 이유가 뭐였었냐면요. GDP 성장률이 꺾일 것을 예상하면서 외국인들이 일부 선제적으로 빼서 그 자금들이 대만으로 넘어갔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 4분기 GDP 성장률이 좋지 않을 거다. 그럼 2분기는 어떨 거냐? 그럼 기저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신다라면 지금이 바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시장을 이제부터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그렇죠? 뭐 네. 저점 매수로 봐야 되는 구간 또는 들고 있으신 분이라면 당연히 보유 구간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G7에서는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 성명 초안에 통화 조치는 포함이 안 됐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네.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오늘 우리 시장 이제 밀려 내려왔던 뭐 그런 이제 요인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감숙 대표님이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을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냐 이렇게 아까도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제가 지난 어저께 전일 저녁에 무료 방송을 하면서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시장은 예측 백날 우리끼리 아무리 해봐야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음날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를 놓고 시장이 강보합 출발했을 때, 또 갭상승 출발했을 때, 또는 약보합 출발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또 9시 30분 전에는 어떤 흐름을 보시라는 설명을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드렸었는데, 전일 야간 무방에서 제가 말씀드릴 단기적으로 저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은 2050선에서부터 위로 5포인트 정도, 아래로 5포인트 정도의 어떤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2050선이 현재 그림에서는 단기적인 고점 가운데에서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이시라면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저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아침에 갭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이어진다라면 차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큰 통으로 봤을 때 2020년도를 상고하죠. 또는 이렇게 1분기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고, 3, 4분기 저의 흐름들이 조금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서 2, 3분기 때에 오히려 나아지고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는 그런 통으로 본다라면 어차피 2020년은 이 글로벌 시장의 흐름들이 실적이라든지 지수의 흐름들 이런 모습들은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통으로 보신다면 일희일비하지면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돌입할 때까지 그냥 관망하시는 전략을 드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매매의 트레이딩의 입장이라면 현재 위치에서는 지난번 저점이었던 자리 1980선 정도에서부터 2050선까지의 박스권 흐름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참 시장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요. 제일 기운 빠지는 장이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갭상승이 나와서 아침 시초가를 돌파도 못하고 밀리는 게 제일 기운 빠지는 장이에요. 제가 이런 캔들을 토끼 같은 캔들이라고 맨날 그러기를 하거든요. 네. 왜 토끼는 왜요? 네. 그냥 뭐 시작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꼬꾸라져 버려서. 의미가 쉽네요. 네. 그래서 토끼 같은 시장이고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래서 이렇게 아침에 갭상승 나와서 윗꼬리도 못 달고 무너지는 장에는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차라리 매도를 하고 싶으시다면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이 하락했던 원인을 좀 찾아본다라면 연일 지금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가 지금 다 급락했고 미국도 빠지고 중국도 빠지고 대만도 빠지고 일본도 하락한 시장에서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만 하락한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다 하락했다라면 그중에 가장 메리트 있는 곳으로 자금을 이동하려고 하겠죠. 그 순위에서 봤을 때 국내 증시가 그렇게 메리트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일단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흐름이고요. 또 하나는 뭐 G7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게 재무장관들의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내일 네. 제대로 발표가 될 텐데요. 뭐 파월 의장이 28일 지수 하락을 보고 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를 하면서 비둘기적 발언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증시가 금요일 날 또 급등을 하기도 했고 뭐 하는 모습이어서 월요일장이죠. 했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갑자기 시장이 아직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50bp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김칫국을 먼저 마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50bp를 내리지 않고 25만 하게 된다면 이게 또 실망이 될 수가 네.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하나는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은 G7 재무장관 중앙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긴 했지만 이들이 같이 언급한 부분들은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최대한 조율을 하면서 공동 대응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일본도 뭐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었고 또 뭐 올해의 금리 인하 부분을 연준에서는 2차례의 금리 인하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워낙 시장을 또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100bp 정도까지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한은에서도 이에 맞춰서 50bp 정도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또 일각에서는 미국 연준이 또 제로 금리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금리 인하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 물론 유동성 확보가 돼서 좋긴 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이제 이 시장에 자금을 불러들일 때에는 악재로 또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일단 지금 이 증시가 3월 20일이 코로나의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뭐 20일까지 갈 필요도 없고 3월 10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의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일단 비용이 미국은 40만 원인데 우리나라는 17만 5천 원이다라는 거 비용이 조금 싸다라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거 그리고 진단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 속도가 일본의 10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환자가 발생이 되는 이유도 어쩌면 다른 나라는 이 검사도 못 받고 진단 확정이 됐는데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저만의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 사태가 좀 3월 10일 정도까지 우리 지수가 좀 버텨준다라면 박스권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85, 90선 정도에서부터 85선에서부터 2050선까지 박스권의 흐름만 이어준다라면 17일부터 18일까지 FOMC 내 연준의 회의가 또 있죠. 그때 어떤 내용들이 발표되고 한다라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하신 거, 그러면 내가 보유자의 입장인데 지수가 더 빠지게 되면 손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긴 그림으로 본다라면 저는 현금화 시키지 말고 그냥 보유하시라는 전략. 현금화 시키려면 차라리 오늘 아침에 했었어야 되죠. 그런 전략을 드리고요. 그러면 나는 현금이 너무 많은데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지금은 아니다. 지수가 올라오더라도 저는 3월 10일이 지난 이후 코로나의 변곡점이 확인되고 난 이후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보고 나서 매수를 하시라는 전략.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매도 또 매수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의 입장이라면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 그렇지 않다라면 통으로 보신다면 그냥 관망하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관망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감숙 파트너님께서는 일단 3월 10일 정도면은 그 이후부터는 확진자 수가 감소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네. 기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3월 10일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이 되면 시장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지수의 고점을 2,050포인트 정도로 잡고 그 안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뭐 공격적인 매수에 들어가기보다는 3월 10일 이후까지는 관망세로 좀 이제 지켜보자. 근데 뭐 만약에 현금을 들고 있자. 2050선을 강하게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가 살아나서 들어온다라면 얘기가 단기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2123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예, 당연히 또 이제 그러면 뭐 2,050포인트로 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돌파를 하면 또 이야기가 다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퀘스천 마크를 제가 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도 결과적으로 뭐 계속 변수가 나오는 거기, 이슈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고 이러면은 다시 시장 지수의 포인트에 대한 생각도 변할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행을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이제 우리 나오신 분들 목요일 날 또 나오시니까 네. 목요일 날 또 추가적으로 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 들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제 이런 사실은 질문 사실 의미가 없긴 합니다. 지금 제가 드릴 질문이 의미가 없는 질문이 뭐냐면 뭐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기회로 봐야 될 종목이나 섹터가 뭐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데 어제도 이 질문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기존 주도 섹터를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IT나 뭐 2차 전지, 5G. 그래서 섹터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종목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나는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이 너무 매력적이더라, 뭐 아니면 이 섹터가 너무 매력적이더라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철 파트너님부터. 네. 네. 일단은 시장을 뭐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에 대한 구간이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할 때는 어쨌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장이 빠지면 제일 먼저 사고 싶어하는 그런 섹터를 사야 되거든요. 어제 뭐 미국 시장 반등 나왔을 때도 뭐 애플이랑 테슬라가 근 10%씩 이제 뭐 상승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기존 주도주들로, 그러니까 시장이 빠졌다가 올라올 때는 결국에는 제일 먼저 수급은 기존 주도주들로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을 뭐 지금까지 주식이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도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그 다음에 덜 빠진 종목들이 아마 기존 주도주 종목들일 거고, 그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제일 먼저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뭐 아마 어제 방송은 제가 모니터링은 못했는데 어제도 아마 대부분의 출연자 분들이 이차전지랑 그 이제 네. IT 이제 뭐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일단은 시장이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쪽이 그쪽이니까 그쪽에서 먼저 이제 어느 정도의 뭐 단기든 아니면 트레이딩이든 수익이나 아니면 주도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바꿔놓는 그러한 이제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왜냐면은 그 섹터들이 만약에 못 가면 새로운 주도주랑 주도 섹터가 나와서 시장을 끌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 2차전지나 아니면은 반도체 말고는 새로운 주도주가 시장에서 나올 여건이나 아니면은 그런 환경 네.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금은 다시 시장이 뭐 돌아오면 그쪽이 가장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구조적인 뭐 상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뭐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쪽을 먼저 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또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일부 이번에 뭐 시장 빠지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고가나 아니면 강한 움직임들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뭐 굳이 순위를 매기자라고 하면은 2차전지,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종목, 일부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정상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주가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정상화 된다고 하더라도
또 결국은 차별화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차별화가 기존 주도 섹터가 또 시장을 이끄는 그런 장세가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존 주도 섹터가 있었죠. 이미 IT, 뭐 2차전지, 5G라던가 거기에 이제 덧붙인다면 제약 바이오까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뭐 종목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그 최종호 대표님 지금 가장 제일 사고 싶은 종목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 나왔습니다. 시큰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얘기하고 살떨리게 삼성전자 이야기. 먼저 네. 그림을 잠깐 보면서 제가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통계적 자료를 먼저 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뭐 지금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된 그림 먼저 좀 보시면은 자 중국 증시가 언제 올랐는지를 보시면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은 확진 속도가 꺾였을 때 중국 증시가 오르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월 3일이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확진 속도가 꺾이고 나서 중국 증시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 속도가 자 꺾인다는 그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겠고요. 자 반도체 경기 시황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과거 데이터를 보는 거 왜냐하면 통계적 자료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건데 자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은 6분기가 하락을 하고 나머지 분기가 또 상승을 하고 다시 6분기가 하락하고 나머지 한 11분기 상승, 6분기 하락 그리고 10분기 상승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2019년도 하반기까지 지금 6분기가 하락하면서 반도체 낸드 프레시 가격이 반등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유동성의 힘을 말씀드렸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금리를 인하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이 많아지겠죠. 우리가 그런 것을 크레딧 임펄스 현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유동성의 힘으로써 그럼 캐펙스 투자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 유동성이 많아졌다고 바로 캐펙스 투자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들 돈 많아졌다고 바로 그죠 쇼핑하러 가시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좀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런 분기가 바로 2, 3분기 정도 지난 다음에 바로 캐펙스 투자와 함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좋았던 모습을 보고 계신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의 흐름이 반도체 경기가 바닥이냐 바닥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왜요? 6분기 동안 하락한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내가 갖고 싶은 종목들을 무조건 저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SNST 우리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증착 장비 중에서 유진테크, 뭐 한미반도체, 원익 IPS 같은 이런 증착 장비 관련 주도를 좀 사셨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 식각 공정과 관련돼서는 제가 TSK, 하나모티리어스 같은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즘에 비메모리 쪽에서 어떤 검사와 관련된 업체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테슬라나 혹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런 검사 장비와 관련된 회사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이런 업종들이 이제 업황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조정을 이용해서 저는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래서 만약에 둘 다 깨져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깨져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깨져 있다라면 이런 때 오히려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최종호 파트너님은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과 또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뭐 SNS텍, 그 테스나, 뭐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종목도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번 코로나 급락 때도 많이 안 빠졌다는 게 그래서 이제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 생기면 좋겠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많이 이것들은 또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싸게 산다는 기분도 별로 안 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좀 문제점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강하다는 거니까 그 종목들이 시장이 아무리 꺾여도 이 종목들은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제일 기대하고 있는 우리 감수 파트너. 네. 네.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목들은 하락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었죠. 네. 제가 지난번 시간 동안 기간적인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이게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가격 조정이 심하지 않은 종목은 그만큼 힘이 있고 좋은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이 라이온 투자자들이 조정이 좀
근데 딱 쌈박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설프게 조정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자리도 매수하기도 힘들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오히려 그런 종목이 강하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예전에 KMW가 800% 이상 급등할 때에 바닥에서 500%, 600%까지 오를 때는 가격 조정이 없었습니다. 기간 조정만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고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있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한 가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도주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이 시간에 2차 전지, 폴더블폰, 5G 너무 많이 비메모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무방에서도 간혹 쉽게 말씀드리는 예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외출이 자제돼 있고 모임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소상공인들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손님이 많이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치킨을 먹고 싶어도 배달이 안 된다면 그 집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해서 제가 지금 먹고 싶은 치킨이 3월 달이나 4월 달에 가서 막 일주일에 3번, 4번씩 가서 막 치킨을 먹을 수가 있나요?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바꾸려고 가전제품이라든지 실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했던 거는 뭐 기회를 이제 미룰 수도 있어요. 경기가 네. 침체되니까. 하지만 이거는 꼭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4월달, 5월달에는 조금 나아진다라면 네. 소비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지금 우리가 투자해야 될 종목들은 계속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에서도 이 지금 사태가 어떤 다른 경제적 그런 문제가 아닌 질병의 창궐로 인한 1월 달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기 때문에 회복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역시나 마찬가지 주도 섹터였다. 늘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거. 네. 5G, 폴더블폰,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들, 세경하이테크, KH바텍, 뭐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 또 5G 중에서는 뭐 솔리드라든지 뭐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끊임없이 이럴 때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다 좋은 종목들이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시황 이슈 얘기할 때 지금이 저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긴 관점으로 보신다면 트레이딩이 아니라면 조금 관망하자 그랬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메모를 해두세요. 해두셨다가 요 시기가 코로나의 질병 확진자들이 줄어드는 그 시기가 됐을 때에 가격을 보시면서 바닥에서 조금씩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종목들 3월 중순부터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모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수 파트너님께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코로나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와도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지금 잘 버틴 종목들 결과적으로는 기존 주도 섹터죠.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것이니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급락 장세에서 뭐 어떤 종목을 볼 것인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당장은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슈의 어떤 실물 타격을 좀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에서 어쨌든 경기 부양에 대한 이제 관심이 딱 쏠리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속도가 언제 감소가 될지 모르니까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 구간 안에서도 이런 어떤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것들로 단기적인 반등은 이뤄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리스크 관리도 계속하면서 봐야 되는 건 맞다 이렇게 양쪽에 대한 가능성을 전부 다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제이였습니다.